일단 잘 풀었냐? 얘들아? 상훈아 컴퓨터용 사인펜 가져왔지? 오늘 시험 볼 거야. 근데 2교시에 볼 겁니다. 혹시 들었어? 여기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수원쌤한테 시험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어. 2교시에 볼 거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공수원 그 기말고사 범위야. 일단 저랑 원방 마무리하고 오늘 도형의 이동 살짝 맛만 보고 숙제 나간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좀 대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56페이지 3스텝 다 풀어오기로 했어. 원방 잘 풀렸어? 도윤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알려드린 얘들아 극선의 방정식 좀 어서오세요. 극선의 방정식 좀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었냐? 얘들아? 적용되는 순간들이 있어? 일단 하나씩 볼게 얘들아. 185번 문제 요거 뭐 가볍게 일단 185번은 파푸스 중선 정리 이용하면 좀 편안하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바로 파푸스 중선 정리를 떠올려주면 되고, 주어져 있는 원을 일단 생각하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2,0이고 지금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1짜리인 원인데 지금 원 밖에 한 점 A가 지금 0,5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2,3이 있는데 구하고 싶었던 게 지금 AP 길이 제곱 더하기 BP 길이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해서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이니까 요렇게 닫아주면 지금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삼각형에서 길이 제곱 더하기 길이 제곱의 구조가 등장하면 지금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직접 우리가 식으로 쓰기 힘든 이유는 요 녀석 자체가 지금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래서 얘를 변수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여기 가운데 있는 고정점, 중점 좌표를 이렇게 설정해주면 중선 정리를 적용해서 식을 하나로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얘가 고정점이고 얘가 고정점이면 m도 고정점이지. 그래서 1,4라고 현재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맞지? 그 다음에 AB 길이도 우리가 고정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요 길이도 우리가 고정 길이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지금 열심히 AB 길이 니들이 계산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땡기면 되니까 걔가 2루트 2다 라고 나타나거든? 2루트 2면 요거 절반 때린 요 길이는 루트 2라고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이렇게 쓰는 순간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중선 길이를 스몰 m이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중선 정리에 의해서 구하고 싶었던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얘는 2배 m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절반 제곱이니까 2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변수가 두 개라서 이제 최대 최소인 순간을 직접 체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쓰는 순간 지금 변수가 중선 길이 m 하나만 등장하면서 그냥 고정점 라지 m 요 점에서부터 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즉 m의 최소를 구하는 상황은 1,4에서부터 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그냥 중심 통과하는 순간 기점으로 보면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 고정점에서 이렇게 중심 통과하는 순간 기점으로 봤을 때 반지름 하나 더해주면 최대값이고 반지름 하나 빼주면 최소값이다 요 개념을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1,4부터 마이너스 2,0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열심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 걔가 5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1,4에서 마이너스 2, 0까지의 거리면 이제 3, 4, 5 삼각형이니까 현재 거리가 5 나오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최대값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최소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즉 내가 잡은 저 중선 길이 m이란 녀석의 최대값이 6이 나오고 최소값이 4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구하고 싶었던 거는 2배 m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지? 그래서 2배 m제곱 플러스 2란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 나오는 거야? 2 곱하기 66에 36 더하기 2니까 38 곱하기 2면은 76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다음 m이 4였을 때는 4, 4, 16에다 2 더하면 18 곱하기 2니까 36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얘들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답은 112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써지는 것 같아. 태준아 맞아? 잘 풀어왔냐 문제? 넘어가도 돼? 얘들아? 중선 정리야. 다음 이제 186번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다만 이거 좀 주의할 사항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원 위에 있는 점 P다 라고 했지만 이 P라는 점이 1사분면 위의 점이야. 1사분면 위의 점. 그래서 너희들이 원을 그렸을 때 지금 아마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X축, Y축 기준으로 원점 지나가는 원이고 이런 식으로 아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지금 여기 y절편이 아마 2에 찍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거든. 그래서 1사분면 위를 돌아다닌다 라고 했으니까 P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보셔야 돼. 괜찮나? 그래서 너희들이 아마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여기에서부터 지금 넓이의 범위를 구하려고 아마 높이의 범위를 구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높이 h의 범위를 구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위의 점에서 여기 밑변에다 너희들이 수선의 길이의 범위를 구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범위를 구했을 때 지금 그 똑같은 길이를 두 개씩 그을 수 있는 순간이 있고 하나만 그을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거 기점되는 순간이 여기 y절편을 통과하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즉 여기가 지금 밑변이니까 얘보다 지금 2보다 낮은 현의 길이는 지금 이쪽 방향에서 하나, 이쪽 방향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체크하면 안 돼서 이 녀석 하나씩만 카운트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가지? 한 개씩만. 근데 이제 2를 넘어가는 높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으면 여기랑 이제 대칭 지점에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으니까 얘는 두 개씩 그을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H 범위만 잘 구했으면 지금 두 개씩 카운트할 수 있는 순간, 한 개씩 카운트할 수 있는 순간 이것만 구분 지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요거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 하나를 못 찾겠어? 미쳐버리겠네. 계산해줘야 됩니까? 지금 요거 중심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3,1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선 길이가 현재 1이지 상훈아, 그지? 맞아? 난 반지름 얼마야 요거? 반지름 루트 10이니까 지금 h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 일단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1 플러스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h 중에서 0과 이 사이에 들어오는 거랑 이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된다고. 이해가 갑니까? 정확히 여기 있어도 안 되니까 이제 여기다 등호 들어갔을 때 이 h는 한 개씩만 그을 수 있고 이 h는 두 개씩 그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그럼 실제로 니들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3h라고 넓이가 나왔을 겁니다. 즉 3h가 자연수인 애들을 찾아가지고 걔네들 중에서 이제 여기 속하는 애들은 하나씩, 여기 속하는 애들은 두 개씩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이해가 가죠? 아이들아 넘어가도 돼? 태준아 그래도 돼? 다음 이제 187번을 얘기하면서 내가 극선의 방정식 얘기했지.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극선의 방정식. 그래서 원이 이렇게 기본형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 제곱이 있고 원밖에 한 점 a, b가 있었을 때 극선의 방정식 뭐라 그랬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하고 접선 두 개 그어진 상황에서 저 접점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를 극선이다 라고 이름 붙인다 라고 했지. 맞아? 마치 얘를 위의 점은 아니지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공식을 적용하면 ax 플러스 by 이퀄 r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냥 요 접점 두 개를 지나가는 직선을 공식처럼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괜찮나? 공식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외우기를 추천드리는 거야. 그래서 187번처럼 보통 이제 좌표 축에 x축 상에 이렇게 중심하고 원밖에 한 점이 같은 선상에 놓이거나 아니면 y축 선상에 놓이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극선을 쓰기 편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나? 188번도 그러니까 계산을 스킵해주는 용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 접선 구하고 연립 풀어가지고 접점 좌표 구하고 이 과정을 그냥 넘어가자 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이 문제도 지금 보시면 지구가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좌표축에 얘를 올려줬다 라고 생각하면 지구란 녀석이 현재 반지름 길이 3짜리인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x좌표 똑같은 지점에서 s라는 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얘가 인공위성인데 고도가 1만큼 올라왔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중심하고 이었을 때 요 길이가 1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해가 가나? 그럼 현재 반지름 길이 3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 빗변 길이 알고 있고 요 길이 알고 있으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현재 여기 높이 길이 알아낼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럼 4에서 4, 4, 16에서 3, 3, 9를 뺐으니까 여기가 루트 7이라고 찍히면서 현재 s의 좌표가 3, 루트 7이라고 찍히는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요 방향으로 요렇게 접하는 점 요렇게 찍어주고 저 점의 좌표 구하고 싶은 문제 맞지? 맞아? 그럼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내려면 얘가 지금 어떤 직선과 만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구한다 라기보다는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도 접점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뭐야? 극선의 방정식이나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방정식은 우리가 공식대로 한 방에 구할 수 있지. 밖에 한 점이 3, 루트 7이고 현재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 뭐 이런 형태로 써지는 상황이니까 극선의 방정식은 x 하나 대신에 x 대입하고 y 하나 대신에 y 대입해서 이렇게 바로 한 큐에 구해지더라 라는 생각이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냥 얘를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해가지고 바로 한 번에 b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래서 y를 소거시켰다라고 생각하면 y라는 녀석은 9-3x를 루트 7로 나눠주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작업은 x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7분의 3의 제곱하면 9의 x-3의 제곱을 했을 때 현재 이 자식이 9다라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괜찮냐? 그럼 양변에 7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지금 9x제곱 7x제곱 더해지면 16x제곱인가? 다음 마이너스 69, 54 마이너스 69, 54 x 그 다음에 얼마냐? 9, 9, 81에다가 79, 63을 빼니까 18인가요? 으씨 X될 뻔했다. 18 플러스 18 이퀄 0 마이너스 18인가? 아니지 도와줘. 플러스 18이잖아 선생님. 그지? 이거 맞지 얘들아? 맞지? 내가 안 틀렸겠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봅시다. 안 틀렸어. 그럼 양변을 이제 2로 나눠주면 8x의 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9 이퀄 0이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 8x,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면은 8, 3, 24, 그 다음에 3 더해주면 27 떨어지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x 값으로 들어오는 게 3 또는 8분의 3인데 이 중에서 이제 x좌표 3이라는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좌표였으니까 얘는 탈락이고 8분의 3을 가져와 주시면 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이해합니까? 그럼 y좌표만 잘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8분의 3, 8분의 9 루트 7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해갑니까? 얘들아? 난 189번도 편안하게 풀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지금 상황이 뭐냐면 y축 위에 요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얘를 지금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지? 기본적으로 요 문제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이 접는 선이란 말이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거든요. 너네가 접는 선이란 말을 이제 수학적인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하려면 항상 선대칭 이동이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도형의 이동에서도 메인으로 나오는 느낌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라는 말은 이쪽 모양의 요 도형이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됩니까? 즉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완전히 같은 모양인데 생각해보면 원이라는 도형은 요 활골 모양만 결정이 되면 그냥 전체 넓이가 결정이 되지. 전체 모양이. 그래 안 그래? 원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녀석에서 니들이 이 녀석을 다루기 짜증나기 때문에 원을 요렇게 연장해주면 마치 원 전체가 대칭 이동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틱하고 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원래 원의 방정식이 지금 중심이 0,-3이고 반지름 길이가 4짜리인 원이었어. 네, 어서 오세요. 그만 죄송하시면 안 될까? 반지름 길이 4짜리인 원이었어. 그럼 대칭 이동 되더라도 반지름 길이 바뀌겠냐 안 바뀌겠냐? 안 바뀌겠지. 이 자식도 지금 반지름이 똑같이 4가 나올 거야. 그럼 지금 보시면 y축에 접하는 원이 나타난 거고 접하는 점의 좌표가 지금 y좌표 마이너스 2다라고 알려준 거거든.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이었기 때문에 어딘가 있을 중심을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길이 4가 되겠지. 됩니까? 즉 중심 좌표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이해갑니까? 중심 몇 컴마 몇이라고 하면 되겠냐?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중심 좌표 써주시면 되겠죠. 네? 네, 저기 이렇게 지금 x축에 평행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x축에 평행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니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아저씨. y축에 접한다라고 줬어. 문제에서 y축에 접하니까 중심좌표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주어진 원의 방정식 열심히 식으로 써보면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 16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요. 괜찮나? 열심히 전개를 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4y 다음 4, 4, 16 날라가면서 플러스 4 이퀄 0이다 라는 원의 방정식이 현재 요 녀석의 방정식이야. 되십니까? 이해가?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거는 y 이퀄 mx 플러스 n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대칭 축의 방정식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맞아? 근데 현재 요 대칭 축은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요거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야? 에? 공통 편이라고 불리운 녀석 맞냐? 그치? 그럼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 찾아주세요 라는 멘트고 지금 방정식 구했으니까 요 녀석의 방정식이랑 지금 구한 방정식을 뭐 해주면 돼?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괜찮냐? 그럼 요거 전개해서 쳐주면 요게 얼마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 16이니까 마이너스 7인가요? 6y 6y 아주 좋아요. 요렇게 맞아? 그럼 얘들이 변변 뭐 해주면 돼? 빼주시면 되고 2차항 날려주시면 지금 2x
아이씨 왜 자꾸 틀리는 거야? 8x 다음 4y에서 6y 빼면 마이너스 2y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11 이퀄 0이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맞아? 문제에서 원하는 건 표준형으로 써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넘겨서 2로 나눠주면 4x 플러스 2분의 1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얘가 m값 얘가 n값이니까 둘이 곱해주면 22다 라는 답이 우아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는 선을 이용해서 접었다 라는 건 니들이 선대칭 이동으로 이해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뒤에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 훨씬 더 메인으로 보게 될 느낌이 할만하죠? 다음 이제 190번 잘 풀었니? 너네들? 오이씨 190번 잘 풀었어? 일단 상황을 한번 요약해보면 2차 함수 위에 중심 좌표가 있어. 요렇게 y는 x제곱 위에 중심이 있는 원인데 얘가 지금 y축에도 접하고 직선 요 녀석에도 접해야 돼. y 이퀄 루트 3x 마이너스 2한테도 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황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여기 위에 중심 좌표가 있고 y축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갔을 때 수직으로 반지름하고 만나고 있고 얘랑 이렇게 가도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뭐 이런 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림상에서 현재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B라고 할 때 100A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중심의 좌표가 y = x제곱에 있으니까 니들이 중심 좌표를 r, r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편안할 것 같아. 왜? 얘가 지금 y축에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도 r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잖아. 됩니까? 다시 중심이 r, r제곱이고 반지름 길이 r이니까 이거 원의 방정식 써지지? 써집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이 써지고 현재 이 직선과 접할 조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고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이해합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아마 이렇게 계산을 열심히 하면은 r가 난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이 나왔을 거야. 그지? 내가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 뭐 푸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 케이스를 제거시켜야 되고 막 귀찮은 일들이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니들이 항상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이제 편안하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아이들아 지금 주어진 기울기가 루트 3이잖아. 떠오르는 각도가 있어? 60도 아주 좋아요. 모든 게 특수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야. 즉 내가 여기 만나는 요점 기준으로 항상 직선은 기울기 가지고 노는 거니까 지나가는 점 여기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지? 맞아? 그래서 얘를 축에 평행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끊어주시면 여기가 항상 60도로 이렇게 펼쳐지는 특수각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열심히 기억을 할까 모르겠는데 기울기로 좌표 이동할 수 있다. 요 얘기 기억해? 아이들아 내가 기울기 정보만 가지면 저 직각삼각형의 삼각 B를 이용해서 좌표를 이동시킬 수 있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되십니까? 그럼 지금 추가로 알고 있는 게 이 60도짜리랑 수직인 직선 얘도 알고 있잖아. 맞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겠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지. 되나? 그럼 얘랑 수직이니까 요렇게 직각삼각형 여전히 끊어졌을 때 여기 각도가 30도다 라는 거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요 길이를 r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1대 루트 3대 2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r이라고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 쓰면 돼? 2분의 루트 3의 r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내가 끊어준 최초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요 길이는 최초 반지름 r인 거 알고 있었고 요 길이는 방금 2분의 루트 3의 r이다 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되십니까? 그럼 요 길이를 알게 된 거니까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이해가? 그냥 루트 3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 r로 묶은 다음에 루트 3배를 쳤다라고 하면 루트 3의 더하기 2분의 3의 r이다 라고 이렇게 칠 수 있어. 뭔 소린지 알았어? 이해가냐? 즉 내가 알고 있는 건 y좌표니까 여기 있는 y좌표의 변화만 생각하면 여기에서 열로 갈 때 y좌표 이만큼 더해지는 거지. 다음 여기에서 열로 갈 때 y좌표 요만큼 더해지는 거잖아. 맞아? 그 더해진 y좌표가 얼마가 되면 돼? r제곱이 되면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알았냐? 즉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방금 요만큼 올라가는 루트 3 더하기 2분의 3의 r 더해준 다음에 추가로 이제 2분의 r만큼 올라가시면 이 녀석이 곧 r제곱 요렇게 2차 함수 위의 점이다 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냐? 아래가 나 2차 방정식 한 방에 튀어나오는 거 느껴지냐? 느껴져. 그지? 요것만 둘이 더해주고 넘겨주면 r제곱은 지금 뭐야? 넘어가면 루트 3에 더하기 2에 r이 되시고 얘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 이퀄 0이다 라고 2차 방정식 나타나지. 구하고 싶었던 건 지금 두 반지름의 길이에 뭘 구하고 싶었어? 곱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r값 구할 필요도 없지. 맞아? 여기서 뭐 구해주면 돼? 2차 방정식의 2분의 곱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2가 나타나니까 답은 200이다 라고 편안하게 풀리는 것 같아. 경수야 맞아? 듣고 있냐? 다시 항상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거 습관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렇게 그게 잘 안 보였을 때 계산으로 밀어주는 것도 해법이 되겠지만. 알겠어요? 어디들어? 넘어가도 돼? 그래도 돼. 할만하지? 다음 이제 191번 잘 풀었니? 얘들아 이것도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퀄 4라는 원이 하나 등장하고 있고 직선 y는 kx 플러스 2k 플러스 2인데 이거 k로 너무 묶어주고 싶지? x 플러스 2에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두 개의 원과 직선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 얘들의 교점의 좌표가 A, B라고 줬습니다. 그럼 도형을 볼 때 얘들아 이 녀석의 지금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어때?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어때? 똑같으니까 이 녀석이 반드시 무슨 축에 접하는 원이겠냐? X축에 접하는 원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요 직선은 기울기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마이너스 2,2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너네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느끼겠지만 현재 이 녀석이 X축, Y축 이렇게 그렸을 때 중심이 0,2니까 0,0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지? 0,2고 반지름이 2였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히 좌표가 2가 되잖아. 됩니까?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 가시면은 반지름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현재 여기 찍혀있는 좌표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2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이해가 가? 그럼 이 녀석이 우연이 아닌 거지.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반드시 무슨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아마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등장하는 A라는 점이 나타날 거야. X좌표가 작은 점이라서. 그 다음 문제에서 등장인물로 O라는 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점도 지금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풀어야 편안하게 문제가 풀린다고. 되십니까?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점 A를 지나가면서 이제 직선을 하나 긋는데 또 다른 교점을 B라고 이름 붙이는 거고 그림을 좀 상황 파악 됐으니까 크게 좀 그려주시면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가 지금 O가 되고 여기가 지금 A라는 점이 될 거다라는 걸 내가 이미 예상하고 갔어. 괜찮냐? 그럼 얘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점 또 다른 점 B가 만나고 있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호 AB와 이제 선분 AB로 둘러싸인 도형 중 넓이가 작은 건 여기 만들어지는 활골 넓이야. 그지? 이 활골 넓이랑 이제 O랑 B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활골 넓이가 똑같다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여기가 지금 S1이고 여기가 지금 S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 이해하지? 지환아? 그럼 이렇게 활골 넓이가 똑같으려면 굳이 활골 넓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떠면 되겠냐? 같으면 되겠지. 되십니까? 그냥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좀 우아하게 표현해 준 거다라는 겁니다. 되시나? 그럼 이렇게 닫아줬을 때 무슨 삼각형 만들어진 상황이요,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등변 삼각형 필수 보조선이 뭡니까? 수직 이등분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어준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좌표가 누가 될 수 있어? B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들아? 물론 이제 수직 이등분선과의 교점은 여기도 생기지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기도 하지. 맞아?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고 K를 구하고 싶으면은 A 좌표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B의 좌표만 얻어내면 K 값 얻어낼 수 있는 거 맞지? 기울기. 맞아? 그래서 B 값이 지금 두 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B의 좌표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튼 교점의 좌표를 열심히 구해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내가 원과 AB, AO의 수직 이등분선이지. 선분 AO의 수직 이등분선. 선과의 교점을 찾는 문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되나 안 되나? 그럼 A의 좌표는 내가 마이너스 2,2라고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0,0이니까 뭐 중점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1,1고 이거 기울기 딱 봐도 1인 것 같아? 되십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뭐가 나오냐? y 이퀄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됩니까? 그럼 이 녀석이 원과 만나는 점 찾아야 되니까 이 녀석을 이제 원과 연립해서 직접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직접 찾아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다가 이 자식을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도 얘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바로 2가 날아가면서 2x 제곱은 4다라고 바로 방정식 나타나지. 됩니까? 그럼 x 값이 될 수 있는 게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 되나요? 그럼 b의 좌표가 두 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걔를 b1, b2라고 불렀을 때 b1의 좌표는 루트 2,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루트 2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다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 같습니다. 괜찮나? 내가 구하고 싶었던 k 값은 이 좌표와 점 A 마이너스 2, 2까지 이르는 직선의 길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냐? 그랬을 때 만들어진 첫 번째 k 값을 찾아주면 얘와 얘 사이에 점과 점 사이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 루트 2 더하기 2분의 얼마냐? 루트 2 뭐 이렇게 써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 값은 얘에서 얘까지는 점과 점 사이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 분의 뭐가 되냐? 얘에서 2 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다 뭐 이딴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분모의 유리만 잘 쳐주면 될 것 같고 분모 문자 루트 2로 약분하면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나오고요. 얘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됩니까? 각각 부모의 유리와 쳐주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하나 나타나고 얘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뭐야?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운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인가요? 맞아? 계산만 하면 되겠지? 됩니까? 그래서 이 자식과 이 자식이 뭐 구하는 문제야?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둘이 더해지면 루트 2 날아가면서 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알았냐? 그래서 상황 파악만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만 잘 해주시면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이제 편안했겠지만 그걸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니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되나? 근데 이런 거 인식을 잘 하려면 니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 알았나? 특히 이제 0,0 이런 중요도 높게 다루는 점들은 니들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이해하지? 다음 192번 바라봅니다. 잘 풀었나? 192번 잘 풀었냐? 아이들아. 현재 원이 있고요. 바깥에 한 점 P가 마이너스 3,2다 라고 줬는데 얘가 지금 접선 그은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애매한 포인트까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 길이가 현재 3루트 2로 갔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 그치? 이때 이 녀석의 중심 좌표는 3,0고 반지름 길이 루트 10이라고 준 상황이야. 그치? 이때 PA, PB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 얘들아 이거 풀어서 맞췄냐? 풀어서 맞췄어? 한 명도 못 풀었어요? 도윤 풀어서 맞췄지? 에? 아무도 못 풀었다고? 그건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아닌데? 태준이 풀었어.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계산을 밀 수는 있냐면 니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특정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잖아. 맞아? 이 점, 이 점, 이 점을 기준으로 어떤 보조선을 그려주면 예쁘장할까? 얘를 중심으로 하는 뭘 그릴 수 있어? 원을 그릴 수 있어. 다시 P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보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었을 때 여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P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거리가 같으면 요 거리 같으면 니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원의 방정식을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원처럼 안 생겼네. 대충 하자. 요렇게 이해가 갑니까? 그럼 중심 좌표 알고 있고 반지름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방정식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이 녀석의 방정식도 알아낼 수 있는 거 맞지? 됩니까? 직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이 점들의 좌표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점과 이 점의 교점 좌표를 직접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 원과 원을 연립하면 니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일단 둘이 원끼리 빼면은 뭐가 등장해? 공통연의 방정식이 등장하지. 맞아? 그 공통연의 방정식에서 1차식 그 관계식 얻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원의 방정식에 소거를 시켜야 돼. 그치? 그래서 열심히 2차 방정식을 잘 풀면 언젠가 교점 좌표가 두 개가 계산이 되겠죠. 맞아? 직접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거 막 분수 나오면서 계산이 쉽지 않거든요. 여튼 그래도 계산을 밀면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산이 많긴 하지만 좌표를 구해가지고. 그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이걸 떠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원을 공통연하고 어떻게? 공통연의 방정식 찾고 다시 한번 공통연이랑 원을 연립해야 된다고. 이해가? 연립을 좀 여러 번 해야 되고 계산이 좀 귀찮긴 합니다. 근데 너네는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잖아. 얘들아. 그리고 나랑 내신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 나는 요 그림을 보고 원도 떠오르긴 하지만 이것도 떠오르던데? 너네 할선 정리라고 기억해? 기억하냐? 원주각과 닮음이란 파트에서 얼마 전에 내신 했잖아. 이제 메인이 되는 건 이렇게 X자로 만나는 현에서 무슨 내용이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라는 내용이었어. 그치? 또 뭐 있어? 원 바깥에서 요렇게 할선이라고 부르는데 선을 두 개 그었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뭐 이렇게 써진 내용이었지. 맞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A, 여기가 B면 A 곱하기 B가
xy랑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x, 여기가 y면 a 곱하기 b가 x 곱하기 y와 똑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지? 중학교 수학이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들아, 원은 항상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중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의 중심 좌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선을 그어주겠다라는 생각하면 아주 예쁠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그럼 내가 요 점의 좌표 지금 3,0인 거 알고 있잖아. 3,0. 그다음 요 점 좌표 마이너스 3,2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계산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냐? 이해가? 열심히 계산하시면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라고 계산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지금 할선 정리를 적용하고 싶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애매한 포인트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선 그어서 원과 만나는 점을 추가로 찍어주시면 요거 자체가 현의 길이지. 노란색 선이. 되나? 여기서 지금 할선 정리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느껴지냐? 느껴져 얘들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여기 만나는 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내가 2루트 10에서 지금 반지름 길이 하나만 빼주면 여기 할선 길이 구해지니까 반지름 아까 루트 10이었어. 그럼 여기는 그냥 루트 10이고 얘는 루트 10 하나 더해주면 되니까 3루트 10이다 라고 써지는 것 같아. 되십니까? 즉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네모 라고 잡아주면 할선 정리식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루트 10 곱하기 3루트 10은 누굽니까? 3루트 2 곱하기 내가 잡은 네모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 이해갑니까? 그럼 현재 여기가 30이니까 3으로 나누면 10이고 루트 2로 추가로 나누면 5루트 2다 라는 결론이니까 여기가? 맞아? 그럼 저 길이가 5루트 2니까 지금 내가 궁금했던 요 현의 길이 얼마다 라고 얻어낼 수 있는 거야? 2루트 2다 라고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요 길이가 2루트 2. 그럼 이제 상황이 편안해졌다 라는 거 느껴집니까? 그래서 주어진 상황 자체가 이 현의 길이가 2루트 2입니다 라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돌려 표현해 준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즉 상황이 어떻게 요약돼? 마이너스 3,2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진 현의 길이가 2루트 2일 조건을 찾는 겁니다. 됩니까? 다시 현의 길이가 2루트 2일 조건이야. 현의 길이가 2루트 2일 조건 찾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현길 뭐라고 얘들아? 현의 길이? 뭐 이용해서 구한다고? 피타고라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3,2가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원과 만나는 이런 현의 길이가 2루트 2일 조건 찾는 거니까 원은 항상 중심에서 수선 내려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괜찮나? 그럼 내가 지금 원의 반지름 루트 10인 거 알고 있었지? 맞아? 다음에 현의 길이 2루트 2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절반으로 쪼개주면 여기가 루트 2인 거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럼 알게 된 사실이 뭐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내린 요 수선의 길이,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 거 알게 되는 거야? 2루트 2인 거 알게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녀석의 기울기를 몰랐으니까 걔를 구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았을 때 y 이퀄 기울기 m의 마이너스 3,2를 지나간 직선이니까 x 플러스 3의 플러스 2다 라고 쓰고 얘를 일반형 mx 마이너스 y 더하기 3m 플러스 2 이퀄 0이다 라고 쓰면 얘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야? 중심 3,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걔가 2루트 2가 나온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열심히 계산하면 m제곱 플러스 1 분의 3,0 대입하면 6m 플러스 2의 절대값 씌운 겁니까? 그지? 그 자식이 지금 얼마 나오면 돼? 2루트 2라는 2루트 2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2루트 2네? 아니야 미안해 착각했어. 2루트 2가 나와야 되잖아.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맞아? 그러면 2만 좀 탈락을 시켜주면 요렇게 가고 여기 3m 플러스 1이 되니까 요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시면은 2m 제곱 더하기 2가 3m 플러스 1 제곱했으니까 9m 제곱에 플러스 6m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지?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7m의 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라는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나타나? 2차 방정식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구하고 싶었던 거 뭐야? 두 직선 PA, PB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저 두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맞아? 그럼 기울기 값을 구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두 근에 뭘 구해주면 돼? 합을 구해주시면 되고 답은 마이너스 7분의 6이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 왜? 왜? 아니 4분의 6. 마이너스 7분의 6. 그치? 이해가?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밀어주는 것도 능력이긴 해. 얘들아 이 원을 떠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 한 번쯤은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원을 떠올려도 결국에는 계산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학교 때 적용할 수 있는 애들을 적용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야. 그치? 조건을 좀 예쁘게 바꿔주자 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냐? 넘어가도 돼?
그렇게 잘 풀었니 혹시? 태준 어떻게 풀었어? 아주 좋아요. 아주 똑똑해. 훌륭해.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풀지 못할 거라고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어. 모두가 이렇게 풀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못한 거 없죠? 어이씨. 다음 페이지 넘기면 56쪽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193번 인간적으로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냥 공통연의 길이 구한 사항 맞아? 그지? AB에서 만나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2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열심히 원과 원을 연립해서 구해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것 같아, 지환아, 그지? 맞아? 넘어가도 되냐? 요건 넘어가도 돼, 인간적으로. 다음 몇 번이야? 194번인가요? 194번은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너네가 중학교 때도 경험해본 적 있는 상황이거든?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두 점 고정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해서 각 A, P, B가 90도다 라는 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물어보면 뭐가 돼? 원이 되지. 누구를 지름으로 하면?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인데 얘가 굳이 지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A와 B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P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각 세타가 일정한 녀석을 골라라 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녀석의 자취는 뭐가 돼? 원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이해가? 지금 194번에 나와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고 지금 90도가 아닌 원주각이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다시 90도가 아닌 원주각이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나? 지금 상황 한번 파악해보면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A, B가 있었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 6 뭐 대충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 P, B가 항상 45도래. 그래서 요렇게 가가지고 P라는 점을 요렇게 찍었을 때 요 각도가 항상 45도인 걸 만족하면서 돌아다니는 점 P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얘는 원이 있다라고 그냥 대놓고 원의 존재를 알려주긴 했어. 그치? 근데 원을 안 알려주더라도 니들이 원을 그리겠구나 라고 찍으면서 가야 된다고. 이때 OC 길이의 제곱으로 가능한 값들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중심 좌표들을 다 구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한 중심이 여러 개 나오니까 얘를 물어보고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니들이 이 돌아다니는 점 P의 자취는 얘를 하나의 현으로 갖는 이런 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의 일부분이겠지. 정확히 말하면 45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럼 지금 원주각이 45도면 아이들아 중심각은 몇 도야? 90도야. 아주 좋아요. 어딘가에 있는 원의 중심 C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 자식이 항상 90도로 펼쳐지는 상황이고 원의 반지름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지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일까 얘들아? 직각이등변이야. 직각이등변. 그치?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A와 B는 고정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정보는 알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열심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계산하면 현재 A, B 길이가 4루트 5다 라고 나타날 거야. 여기 길이가 현재 4루트 5라고 나타날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나의 목적은 지금 C라는 점에 좌표를 찍고 싶은 거였거든? 아이들아? 그럼 좌표를 찍을 때도 이상하게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이 파악이 완료됐으니까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보면 어딘가 A라는 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지? 또 B라는 점이 어딘가 마이너스 1, 6 이런 식으로 있었던 상황이지. 맞아? 내가 얘네 둘이 연결하면은 요렇게 4루트 5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C라는 좌표를 우아하게 찍어주려면 직각이등변이니까 요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도 2등분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즉 A와 B가 결정되면 여기 있는 중점 좌표도 결정되잖아. 되나? 즉 이 중점 좌표라는 고정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쭉 얼마만큼 이동하면 C에 찍힌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맞아? 여전히 기울기로 좌표 이동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기울기로 좌표 이동을 치겠다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선분 AB의 기울기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에서 얘 빼면은 현재 4분의 얘에서 얘 빼는 8이니까 기울기가 2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럼 기울기가 2면은 어딘가 찍혀있는 이 녀석의 중점 좌표 이렇게 중점이 찍혀있을 거야. 그럼 얘는 고정점이지. 중점 좌표 몇 컴마 몇이겠냐? 얘들아 마이너스 3, 2가 될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3, 2에서 수직인 직선을 요렇게 그었을 때 요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짜리겠냐? 이거는 그치?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말은 여전히 축의 평행한 직각삼각형 끊었을 때 항상 2대 1대 루트 5의 삼각비를 만족하면서 이동된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근데 내가 무슨 정보를 알고 있냐면 여기서 내린 이 수직 길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 C까지 이르는. 되나요? M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를 알고 있어. 얘가 4루트 5였으니까 이거 절반 찢으면 되지. 요 길이 같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2루트 5만큼 이동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즉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타고 왼쪽 오른쪽으로 요렇게 2루트 5만큼 요렇게 2루트 5만큼 이동한 점의 좌표가 현재 내가 원했던 C라는 점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좌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얘를 C1, 얘를 C2라고 하고 두 개의 좌표가 생성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됩니까? 그럼 여전히 기울기로 좌표 이동할 거니까 축의 평행한 직각삼각형, 축의 평행한 직각삼각형 끊어줬을 때 빗변 길이가 2루트 5니까 이거 그냥 2배 쳐주면 되는 거 맞지? 맞아? 즉 요 길이 4가 되고 요 길이 2, 요 길이 4가 되고 요 길이 2가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울기로 좌표 이동하는 거 반드시 구사해야 돼. 여기 도박 문제들을 예쁘게 풀려면. 그럼 첫 번째 C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3,2에서 왼쪽으로 4만큼 위쪽으로 2만큼 올라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7,4가 될 거고, 두 번째 C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4만큼 아래쪽으로 2만큼 내려가면 되니까 얼마냐? 1,0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되나 안 되나? 그럼 구하고 싶었던 OC 길이의 제곱은 원점과 이르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해 주시면 되고, 49 더하기 16을 해주면 65가 나타나고, 요때 OC 길이의 제곱은 1 더하기 0이니까 그냥 1이다 라고 써지고, 가능한 모든 K 값의 합은 둘이 더했으니까 66이다 라고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상훈아 맞아? 듣고 있냐? 수업을 들어. 잘 안 풀린다 하고 징징대지 말고. 넘어가도 돼? 얘들아 할만한 것 같아. 그치? 할만해. 요 정도는. 195번도 좀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아 미쳐버리겠네. 이 정도는 편안하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그냥 계산하는 문제인데, 문제가 지금 A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BC라는 정체불명의 점이 있는데 얘들의 무게중심을 줬잖아. 무게중심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1,1이라고 줬어. 무게중심을 줬다는 말은 얘네들의 무슨 좌표의 합을 주는 거지. 맞아? 즉 얘 A, B, C들의 좌표의 합을 계산하면 그냥 X좌표, Y좌표 내가 그냥 컴마로 쓸게. 그래서 마이너스 3,1만큼 좌표 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A의 좌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A의 좌표를 뺐다라는 느낌으로 처리하면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BC 좌표의 합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BC 좌표 합. 마이너스 3,3이잖아요 선생님.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다시 무게중심을 알고 있으면 3배 치면 좌표의 합이지. 거기서 A의 좌표를 빼면 BC 두 개의 좌표 합을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A의 좌표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몇 컴마 몇이라고 쓸 수 있어? 얘들아 2,4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굳이 내가 막 x1, x2 이거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썼어 약식으로. 그래도 되지 얘들아? 그럼 BC의 좌표 합이 2,4면 반드시 B와 C의 무슨 점이 일정한 상황이야? 좌표 합이 일정하면? 좌표 합이 일정하면 무슨 점이 일정하겠냐? 얘를 뭘로 나누고 싶어? 2로 나누고 싶어? 그래서 얘네들의 뭐가 일정한 상황이냐면 중점 좌표가 몇 컴마 몇으로? 1,2로 일정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BC의 중점 좌표가. 이거 흐름 이해 가지? 무게중심을 알고 있고 A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BC의 좌표의 합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BC의 중점 좌표가 일정하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다음 나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원점이다 라고 썼는데, BC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A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점이 중심이면은 이렇게 이었을 때 그냥 반지름 길이 정보 줘버리는 거지. 맞아?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하니까 루트 26이다라는 정보를 그냥 주는 것 뿐입니다. 나조건에서. 됩니까? 그럼 상황 파악이 완료됐으니까 그림을 좀 크게 그려주면 이렇게 원이 어딘가 있을 거고 중심이 0,0. 다음 반지름 길이가 루트 26인 걸 내가 알게 된 상황이야. 그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BC는 어디 찍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의 중점 좌표가 어디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여기가 지금 1,2다라는 생각이 되나요? 이해가? 그럼 얘가 지금 생각해보면 얘들아, 원을 그렸을 때 B라는 점, C라는 점이 이렇게 원 위에 있으면 얘네들을 이어준 현이 하나 만들어지지 반드시. 맞아?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B와 C의 중점이니까 현의 중점을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럼 현의 길이의 요 가운데 점은 요 원의 중심이랑 연결했을 때 반드시 무슨 관계를 가져? 수직이잖아.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우아하게 그려주려면 요렇게 원의 중심과 연결해준 상태에서 이 녀석과 수직인 선분을 요렇게 그어주시면, 얘 수직이야 얘들아? 믿어. 여기가 수직이고 요 녀석이 B, 요 녀석이 C, 이런 식으로 찍혀있는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거 이해가 갑니까? BC의 중점을 알고 있으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뭔 소리인지 알았어?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건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인데 얘들아 지금 보시면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을 요렇게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의 밑변도 구하고 높이도 구해야 되지. 맞아? 그럼 밑변 길이 구해내려면 여전히 지금 현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이니까 요렇게 이었을 때 내가 반지름 루트 26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에서 현의 길이 정보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지? 왜냐하면 얘랑 얘가 고정점으로 알고 있는 좌표였기 때문에 둘이 이어주면 루트 5다라는 거 손쉽게 계산되잖아. 이해가 갑니까? 즉 현재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치면 루트 21이다 라고 이렇게 칠 수 있는 거고 얘가 현의 길이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BC의 길이가 현재 밑변의 역할을 할 건데 삼각형에 요 녀석이 요거 2배 쳐주면 되니까 2루트 21이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계산되는 상황 맞지? 현의 길이야. 현의 길이 여전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밑변 길이 구했으니까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높이만 구해주면 되지. 맞아? 그럼 높이 구하려면 현재 점 A에서 요 BC에다가 내린 뭘 구해줘야 돼? 수선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잖아. 맞아? 그럼 수선 길이 구해주려면 이 점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이 BC를 지나가는 뭐의 방정식이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맞아? 근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지나가는 점 1,2라고 알고 있고 얘랑 지금 기울기가 뭐여야 돼? 수직이다 라는 정보 알고 있잖아. 됩니까?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즉 기울기가 지금 얼마짜리야? 2짜리인 원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누구를 지나가는?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시면 그게 직선 BC의 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선분 BC의 방정식을 열심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y equal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다 라고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됩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x에 플러스 2y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계산이 안 되냐? 마이너스 2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5인가요? 그지? 맞아 아니야? 일반형으로 고치면 그래서 요 녀석이 됐고 지금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높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점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면 걔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가 되시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냐? 12가 됩니까? 절대값? 이해가 가냐? 얘가 지금 뭐의 역할을 할 거라고? 높이의 역할을 할 거라고. 되십니까? 그럼 최종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루트 21이었고요. 높이는 유리화하면 5분의 12루트 5였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 약분 통통 쳐주면 5분의 12 루트 105 이렇게 루트 105 맞지? 5분의 12 루트 105 뭐 이딴 숫자가 나왔는데 루트 105가 나왔으니까 지금 기분이가 좋죠? 맞아? 구하고 싶었던 P값은 5고 Q값은 12가 되면서 답은 17이다 라고 써지는 것 같아요. 됩니까? 이 정도는 풀어야지 얘들아. 그치?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는. 그래서 너네가 막 신발끈 공식 막 이런 어줍지 않은 편법 같은 거에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버전으로 수선 내려서 넓이 구하는 걸 오히려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오리지널을 할 줄 알아야 그 편법 같은 걸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감흥이 없구만. 넘어가도 돼? 그래도 되지? 그래도 돼. 밑에 196번도 쉬워서 그냥 넘어갈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 돼 얘들아? 일단 상황이 막 말로 설명돼 있는데 그냥 좌표 평면화 시켜주면 되지. 상황을 X축, Y축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좌표화 시켜주면 돼. 문제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레이더망의 중심 걔가 지금 P인데 P를 기준으로 하는 요런 원이 지금 레이더망이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서쪽으로 뭐 40k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렇게 움직였을 때 얘들아 얘가 지금 레이더망에서 몇 시간 동안 나타나느냐라는 거니까 얘가 레이더망 안쪽에서 움직인 거리 구하는 상황이야. 그치? 즉 뭐의 길이 구하는 상황이야? 그냥 현의 길이 구하는 상황이야? 네, 이런 문제 풀 때도 이거 방정식 직접 작성해서 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라기보다는 문제에 지금 얘들아 배가 진행 방향과 동쪽 방향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줬어? 60도라고 줬지. 60도니까 특수각이야 아이들아. 그럼 너네가 현의 길이 구할 때 이렇게 수선 내려서 처리하는 거잖아. 그지? 굳이 방정식 구할 필요가 있어? 없잖아. 얘가 서쪽으로부터 40km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알려줬잖아. 그지? 그럼 빗변 길이 알고 있으면 요 수선 길이 바로 구해지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지만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3배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요렇게 닫아주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현의 길이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그래서 특수각이 나타나면은 웬만하면은 그 도형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방정식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이야. 이해가 가? 이거 넘어가도 되냐? 얘들아 이건 잘 풀었지? 그랬을 것 같아. 다음 197번 문제. 얘도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풀이 참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 뭐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반드시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냐? 아주 좋아요. Y =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맞아? 근데 이 문제는 거기다 추가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6에 동시에 접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중심좌표를 만약에 Y = X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 A, A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지. 맞아?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반지름은 절대값 A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 다음 이제 Y = 마이너스 X에 놓여있으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여전히 반지름 좌표는 절대값 A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됩니까? 그럼 요 케이스 둘로 나눠가지고 니들이 열심히 주어진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은 A 값이 나타날 거야. 그치? 접할 조건이니까. 그거 잘 구했지? 얘들아? 그래서 요 케이스를 열심히 풀면 A 값이 아마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요 때는 A 값이 뭐 나오냐?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됩니까? 그럼 A값 구한 상태에서 원의 중심좌표 구하는 문제니까 첫 번째는 1, 1,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지금 Y = X 위에 있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얘 가지고 구하면 마이너스 3, 부호 바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4개의 좌표를 다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아이들아. 맞아 아니야? 그래 잘 구했어? 지환아? 답 냈어? 근데 이거 약간 TMI이긴 한데 요거 문제에서 등장하는 이 4개의 점 뭐인 것 같냐 얘들아? 약간 TMI인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주면 참 좋아. 요거 등장하는 점의 좌표들이 무슨 점들인 것 같아? 지금 X축, Y축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이 3X 4Y 플러스 6이니까 기울기 양수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진 직선일 겁니다. 3X 4Y 플러스 6 이퀄 0. 그럼 직선 3개를 긋는 순간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요 좌표들이 뭘 의미할까?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응? 이 직선 3개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야. 응? 내점. 내심 또는 방심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나? 방접원의 중심? 그래 안 그래? 일단 세 직선의 동시에 안쪽에서 접하는 게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질 수 있고요. 얘를 제외하고는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이런 식으로 커다란 원 하나, 이런 식으로 커다란 원 하나, 또 이런 식으로 커다란 원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점의 좌표가 4개가 나오는 이유가 방심 3종류랑 내심 1종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할 것 같아. 됩니까? 지금 니들이 구한 게 방심의 좌표야. 하나는 내심의 좌표. 알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게 직각삼각형이라서 편안하게 좌표가 구해지는 상황이었고. 이해가? 방심의 정의가 뭐였어? 기억하냐? 외곽의 이등. 아주 좋아.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 잘 숙지하고 있네. 근데 문제 풀 때만 되면 기억이 안 난다 이거야? 넘어가. 얘가 TMI이긴 해. 몰라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넘어가도 돼? 얘들아. 다음 이제 198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전에서 너희들이 만나는 스타일의 문제는 보통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 지금 3스텝에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실전에 가까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예쁘게 풀어볼 테니까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원이 하나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루트 3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다 라는 원 두 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위의 점, 이거 위의 점 A가 A, B고요. 그 다음 이거 위의 점 B가 현재 C, D다 라고 명시를 해줬고 구하고 싶었던 건 AC 플러스 BD가 0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점 A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점 A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A가 뭔가 자취를 그릴 거고 그 녀석이 이제 길이를 구하는 문제지. 맞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요식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얘들아 AC 플러스 BD는 0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AC 플러스 BD는 0이다. 이거 수직. 그게 바로 떠올라?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뭐 의미가 없는 식이잖아.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했는데 니들이 그 벡터를 배우면 오히려 얘가 좀 감이 잡힐 텐데 나중에 너네가 기하 벡터에서 이제 벡터를 이렇게 점을 좌표처럼 표시를 하거든. 그랬을 때 둘이 수직일 조건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긴 합니다. 벡터에서. 근데 니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이 상태에서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건데 x좌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a와 c로 나눠주는 겁니다. 양변을. 그럼 a와 c로 나눠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지금 1이 돼버리고 얘는 ac분의 bd가 되니까 예쁘게 쓰면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가 되지. 맞아? 거기다 1 더하면 0이 되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요 조건으로 만들어지나? 이해가 가냐? 그럼 이거 좀 예뻐진 것 같아. 이렇게 쓰니까 예뻐진 것 같냐? 뭐라고 읽어주면 돼? 두 글자로? 수직 조건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예쁘게 표현하면은 a분의 b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기울기야? 원점까지의 기울기고 c분의 d가 의미하는 것도 여기에서 원점까지 이르는 기울기야. 됩니까? 즉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우아하냐면 a와 b에서부터 원점까지 이르는 기울기가 90도를 이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다시 A에서 O까지 이르는 직선의 기울기, B에서 O까지 이르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걔네들이 90도를 이루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A, B가 움직이고 있어. 이해가 가나? 그 다음 그림 그릴 때도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얘들아 이거 중심의 Y좌표 얼마야? 중심의 Y좌표 1이지. 반지름도 얼마야? 1이지. 어느 축에 접하고 있을까?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이 녀석이 현재 X축에 접하는 원이고 얘도 지금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 똑같은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얘네 둘 다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 얘는 중심의 X좌표 자체도 0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X축이 있고 작은 원을 먼저 그렸다라고 하면 0,0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것 같냐? 그래 안 그래? 0,1이 현재 중심좌표인데 반지름도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1이었어. 됩니까? 0,0 지나가고 있겠죠. X축에 접하고 있는데 X좌표가 0이니까.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3루트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면서 현재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루트 3이고 지금 반지름 길이는 3인 걸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나 안 되나? 그럼 내가 이 위를 돌아다니는 점 B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뭘 그어줘야 되냐면 B에서 원점까지 이르는 요 직선을 이렇게 그어줬을 때 얘랑 이제 뭘 만족하면서 A가 찍혀야 돼? 수직인 걸 만족하면서 원 위에 점 A가 찍혀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졌을 때 여기가 수직이고 이런데 지금 점 A가 찍혀있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됩니까? 다시 원점하고 이 왼쪽에 있는 원하고 이렇게 이었을 때 직선하고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이 원 위에 점이 찍히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됩니까? 그럼 점 A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점의 자취는 이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를 돌아다니긴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다니는지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지금 B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다닐 때 이 직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맞아? 즉 내가 파악해야 되는 건 B와 O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의 한계값을 찾고 싶은 거야. 다시 B에서 O까지 이르는 이 직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고 싶고 여전히 가장 특이한 순간 틱하고 뭐 할 때 기준으로 봐야겠냐? 접할 때 기준으로 봐야 돼. 얘를 기점으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기점되는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에이씨 아 이거 왜 이래 아 제발 그러지 마. 여기다 할게 넓은 데다. 기점되는 순간 살펴보면 태준아 원점에서 요 직선에다 틱하고 접하는 순간 기점으로 보시면 된다고. 됩니까? 그 다음 요 접선은 자동으로 얘가 공통 외접선이 X축으로 잡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지. 됩니까? 즉 B라는 점과 O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이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그럼 한 개 지점에서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힐 수 있는지를 보면 B가 여기 찍혀 있을 때 요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면 요렇게 찍히겠지. 요렇게 A란 점이. 맞아? 이해가냐? 그 다음에 B가 여기 찍혔을 때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면은 얘가 지금 원의 접점에서 요렇게 올렸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A가 지금 여기 지름의 양 끝점 지점에 찍힐 거 아니야. 이해가 갑니까? 다시 여기가 지금 수직이야. 됩니까? 그러니까 A부터 O까지는 지금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 길이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이해가? 그럼 이 직선이 요 사이에서 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A란 점도 이 지금 요 직각이 요렇게 움직이면서 이 원의 요 둘레의 길이 위를 움직인다라는 거 느껴지냐? 얘들아 이거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즉 A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즉 구하고 싶은 건 요 호의 길이야.
이 호의 길이. 얘를 구해주면 답이 되겠죠. 되나? 그럼 원에서 우리가 반지름 길이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호의 길이 데이터를 얻어내려면 여기 찍혀있는 각에 대한 데이터가 궁금한 것 같아. 그지? 각이 몇 도인지를 알아내야 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원주각을 알아내면 중심각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해 갑니까? 현재 요 모양에서. 되시죠? 근데 지금 각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특수각이 나올 것 같다라는 니들이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줘야 돼. 괜찮냐? 그럼 여기서 이제 각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내려면 현재 아직 써먹지 않은 게 원점에서 여기까지 지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잖아. 그지? 근데 이 직선을 직접 구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쯤은 뭘 해볼 생각을 해주면 좋을까? 이 접점하고 접점을 이어준 뭘 판단해주면 아주 좋아요. 극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다음에 식 이거 천천히 다시 써볼게. 이거 왼쪽에 있었던 원이 x 플러스 3루트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었냐?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9고요. 내가 요 0,0에서 까지 이은 극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났을 때도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 똑같이 위의 점 공식처럼 쓸 수 있다 그랬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거 x 플러스 3루트 3이 요렇게 두 번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x 하나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x좌표에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지면서 얘가 지금 몇 x로 시작하는 게 극선이겠냐? 3루트 3x로 시작할 거야. 기울기를 볼 거니까 상수는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y좌표도 0을 집어넣으면 몇 y로 시작하겠? 얘가 마이너스 3y 아주 좋아. 마이너스 3y로 시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펼쳐질 거야. 극선의 방정식 이퀄 0. 상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넘겨서 3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얼마야? 루트 3이잖아. 기울기가 루트 3이면 떠오르는 각도가 몇 도야 아이들아? 60도 아주 좋아요. 됩니까? 즉 극선의 방정식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각이 몇 도야? 60도란 소리야. 근데 지금 원의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은 상황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자동으로 같잖아. 그지? 만들어진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등변이 아니라 60도니까 정삼각형 되시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현재 요각도 몇 도야? 60도 된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90도로 꺾였으니까 여기 잘려있는 이 각은 30도로 찍히는 상황이고 여기도 90도였으니까 구하고 싶은 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60도가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이거를 발견해 줘야 돼. 됩니까? 이해가 가?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라는 거야. 이 극선의 방정식. 아이들 계산을 스킵하는 용도로 써. 네. 근데 그 극선이 있잖아. 그게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위에 점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써져 있을 때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 방금 위에 좀 0,0. 0,0.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 0을 대입한 거야. 그럼 지금 3루트 3만 남지.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식 쓸 거니까 3루트 3x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럼 숫자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본 거고. 알았어? 기울기만 볼 거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접선을 구하려고 하면 피곤하단 말이야. 숫자가 막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x축 있을 때 이렇게 원이 있었는데 내가 이 녀석의 반지름 길이는 1인 거 알고 있었어. 그지? 오른쪽에 있는 원이 여기 0,0이었고요. 맞아 아니야? 그럼 A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지름 끊었을 때 이렇게 지금 여기가 60도인 상황에서 요 위를 움직이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원주각이 60도면 중심각이 몇 도야? 120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어졌을 때 여기가 120도가 나와야 되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얘들아 즉 120도가 나타내는 호의 길이를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되고 반지름 길이 1이었으니까 둘레의 길이 2파이를 몇 분의 몇 배 하는데 3분의 1배 쳐주면 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이해하? 되나 안 되나?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간파하는 건데 일단 상황 파악은 할 줄 알아야 돼. 최초 일단 난이도 디자인은 여기 수직 조건을 해석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지금 기울기의 한계값 가지고 접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잘 들었으면 요 그림까지 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고비는 각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괜찮나? 근데 각도에 대한 정보 우아하게 간파하려면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극선 같은 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할 수 있는 건 동원해서 간파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할만하지? 응? 이 정도 풀고 1등급 받으면 얼마나 할만해. 그지? 빨리 할만하다고 해.
네. 여기 이런 거 보면은 중3 수학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니까? 처음 도방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방정식의 감정을 실으면 안 된다고. 도형의 감정을 실어야지.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고1 수학에 나오는 공식들 때문에 너희들이 틀리진 않아. 보통 여기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중학교 수학이 지금 안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대비 이런 거 얕보면 안 돼. 나중에 다 쓰이기 때문에. 199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닌가요? 아, 나 못 푼 친구가 있네.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X축, Y축이 있고 지금 동심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원, 이렇게 커다란 원인데 최초 L이라는 직선이 작은 원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원아, 그지? 이 녀석이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1 이퀄 0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녀석이랑 이제 평행한 접선이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고 얘랑 평행이야. 그 다음에 얘랑 또 평행한 접선이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어떤 랜덤한 점을 찍었냐? 랜덤한 점을 찍어서 걔를 x1, y 1이라고 불렀고 여기 접점 좌표를 x2, y 2라고 불렀는데 얘는 구하고 싶은 값에서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거든?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ax1 더하기 by1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x2 더하기 by2 더하기 1의 제곱 얘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지. 맞아? 그래 안 그래? 니들이 이런 형태의 식 어디서 튀어나오는 식이다 라는 거 이미 인지하고 있냐? 예? 직선에다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플러스 1 이런 식 어디 뭐 구할 때 니들이 자주 구했어? 접선이 아니라 직선에다가 x1, y1 대입하는 거 뭐 할 때 보통 나타나냐고. 거리.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쓸 때 나타나잖아. 그래서 199번은 딱 보더라도 점직선 거리의 형태로 식을 변형해야겠다라고 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너무 눈에 보이잖아. 그치? 너무 눈에 보이지 않니? 뻔하잖아. 그래서 얘를 지금 분모에다가 좀 필요한 녀석을 붙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응? 나는 이 녀석 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지? 이 녀석 밑에도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지? 그럼 함부로 붙여주면 안 되니까 이거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줬다라고 생각하면 제곱돼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걔가 두 번 곱해지겠지. 맞아? 그럼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 같아. 그냥 제곱만. 응? 이거 왜? 그냥-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 네.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식을 변형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첫 번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번째 거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x1, y1까지 내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D2가 D1이야 얘들아?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L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니까 개 쉽다니까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는데 지금 작은 원에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L이 있었어 얘들아. 그 다음 이 녀석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뭘 D1, D2라고 잡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2라고 잡았고 얘네들이 지금 중심 좌표가 똑같은 상황이지. 맞아? 그럼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이어졌을 때 지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지?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었다라고 쓰고 큰 원의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 R이었다라고 쓰면 내가 지금 설정한 D1이라는 녀석은 라지 R에다가 중심 좌표 기준으로 스몰 r 하나 더 해주면 되지. 이해가 갑니까? 즉 D1이라는 녀석은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이런 식으로 써지고 그 다음 D2라는 녀석은 라지 R에서 스몰 r을 반대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잖아. R 마이너스 R 이런 구조로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건 D1과 D2에 곱을 구한 다음에 제곱하고 싶은 거니까 D1, D2를 곱해주면 이거 합차공식 적용되면서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구하는 거지. 맞아? 근데 얘네 둘의 반지름 정보 문제에서 줬냐 안 줬냐? 줬잖아. 큰 원의 반지름 얼마야? 2루트 2.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야? 1이니까 2루트 2 제곱해서 1 빼면 얼마야? 7이다 라는 정보 나타나는 거 맞지? 되나 안 되나? 그럼 구하고 싶은 건 D1, D2 제곱해서 곱하는 거니까 7의 제곱 곱하기 구하고 싶었던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녀석의 제곱 구하면 얘가 답입니다. D1, D2는 열심히 구했으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아직 써먹지 않은 조건, 요 직선이 최초 무슨 원에 접해야 돼? 작은 원에 접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접할 조건이니까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d 이퀄 r이 성립해야 되냐 여전히? 네. 맞아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접할 조건을 써주면 d 이퀄 r이다 라고 쓰는 거니까 0,0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0,0 대입하시면 1이 되시고 그 값이 반지름 1이 된다 라고 그냥 이렇게 펼쳐지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편안하게 1이라고 계산되는 거 맞지? 와우. 됩니까? 그럼 얘가 그냥 1이 됐으니까 답은 얼마야? 40? 에이씨 49가 되더라 라니 이해가 가? 편안하지? 할만해? 요 정도는 풀어야지 얘들아 그치? 200번 문제 바라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네, 스텝 3. 양수 a에 대해서 점 p 마이너스 2, a에서 1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에 근 2 접선에 접점을 QR이라고 할 때 그 접점들의 중점 좌표 M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M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중점 M의 자취가 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지? 이거 풀어서 맞춘 친구 있나요 혹시? 아주 좋아. 방정식 구했어? XY 범위까지 찾았어? 훌륭해. 어떻게 풀었어 지환아? 오, 극선을 활용했어. 아주 좋아. 훌륭해. 훌륭합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가 내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 극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아이들아. 물론 활용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계산을 통해서 접점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이제 계산을 스킵해버리고자 하는 용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상황을 파악해보면 지금 요렇게 X축, Y축인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 일자리인 단위원이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a이고 양수 a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현재 2, 4분면에 반드시 놓이는 p 요런 점이 있는 거야. 되십니까? 여기서 지금 접선 두 개를 그은 상황이고 요렇게 접선 긋고 요렇게 접선 그어서 접점을 QR이라고 찍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얘네 둘을 이어준 접점을 구해줘. 중점을 구해줘. 난 요 상황 맞지? 이 M이라는 점이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순간 이 빨간색 직선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극선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얘가 극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 우리가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지. 밖에 한 점 마이너스 2,a고 원의 방정식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얘들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ay는 1이다 라고 한 큐의 방정식 계산되는 녀석 맞냐? 그래 안 그래? 그럼 m의 좌표 편안하게 구하려면 이거 중학교 수학인데 얘들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점하고 원의 중심 뭐 해주고 싶어? 연결해주고 싶어?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정확히 요 중점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생각 드냐 안 드냐? 들잖아. 여기 수직으로 만나겠죠. 이거 전부 다 중학교 수학이야. 이해가 가? 즉 내가 지금 이 좌표 알고 있고 여기 원점과 이르는 직선이니까 얘는 한 방에 여전히 직선의 방정식이 써지는 거 맞지?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ax야. 기울기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그지? 즉 원점 통과하는 요 직선과 극선의 뭐를 찾아주면 돼?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곧 m이야. 이해가 가나? 요 두 방정식의 교점 좌표를 찾아주면 내가 찾고 싶은 좌표 m을 계산할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시나? 우아하게 보인다라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이걸 막 접선의 방정식 막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요. 그지 않겠니?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연립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y 대리에 a를 집어넣으시면 교점 직접 찾습니다.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a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x가 현재 1이니까 x의 좌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했을 때 2 더하기 2분의 a 제곱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 그지? 분모 문자에 이제 2를 곱해주면 a 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x좌표가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그지? 그 y좌표는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배를 하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4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 날라가고 a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 같아. 됩니까? 이해가? 즉 중점 m의 x좌표가 이런 식으로 써지고 중점 m의 y좌표가 이런 식으로 써져서 여기서 이제 x, y 사이에 뭘 찾아야 돼? 자취를 찾아야 되니까 관계식을 찾아야 되잖아. 돼? 그래서 a를 없애고 뭔가 x, y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얻어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고일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식을 보는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 여기서 너네 고일 수학 도형의 방정식에서 자취의 방정식 나와봤자 뭐 또는 뭐밖에 없어? 나타나는 도형이? 원 또는 직선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 가지고 직선 만들 수 있겠냐?
없어요. 못 만들 것 같아. 뭔가 제곱이 튀어나오고 했으니까 일단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얘 제곱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지 않니? 안 들어? 약분. 그 생각이 들면 좋아. 이건 식을 보는 기본적인 센스인데 x제곱하고 y제곱을 열심히 제곱을 해봤더니 얘들아 a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위쪽에 나와 있는 게 현재 4가 되지. 맞아? 그 다음 얘도 제곱해보면 a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a를 제곱했기 때문에 a의 제곱이 돼. 맞아? 얘네 둘이 뭐 해주고 싶어? 더해주고 싶지. 왜? a제곱 플러스 4가 또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식을 보는 센스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해봤더니 a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위쪽에 남아있는 게 a제곱 플러스 4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등장하면서 얘가 하나가 약분이 쳐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나타난 모습이 a제곱 플러스 4분의 1만 남았는데 얘 아까 알고 있었던 식 중에 x란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요 그냥 상수배만 달라졌을 뿐이니까 양변 몇 분의 몇 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배 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x 되시겠다는 생각이에요. 됩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x란 결론이에요. 되나? 그럼 a가 소거된 거고 넘어가면 광정식 나타나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분의 1 x란 녀석이 0이다란 결론이에요. 얘 자체가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았어? 왜? 왜? 뭐가 이상해? 됐어. 얘가 얘랑 같으니까. 됩니까? 그럼 예쁘게 좀 식을 정리해주면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6분의 1을 더했으니까 16분의 1이다 라고 쓰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0 반지름이 4분의 1인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참고로 얘들아 이거 정확히 답을 쓰려면 지금 보시면 x좌표가 이런 형태로 나왔잖아. 그지? 이거 절대로 양수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a제곱 플러스 4가 항상 양수니까. 얘는 어때? a가 양수라고 줬거든? 얘는 항상 무슨 수일까? 양수. 양수. 즉 x좌표는 항상 무슨 수고? x좌표는 항상 음수고 y좌표는 항상 뭐고? 양수 나오는 원의 일부분이야. 정확히 말하면. 알겠나? 그래서 답을 정확히 쓰려면 요렇게 써줘야 돼. 와. 얘들아. 와. 알겠나요? 네. 근데 서술형에서 저거 안 쓰면 틀리나요?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틀린다기보다는 감점을 당하겠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쓰지 않으면. 와.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조금 애매하다 싶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일단 너희들이 식을 엮어낼 때 지금 자체 방정식이 막 포인트라기보다는 쟤는 식을 보는 기본 센스라서 약간 너네가 경험적인 데이터에서 쌓아나가야 되는 실력이거든 저런 거는. 근데 일단 니들이 지금 공부를 미리 하는 입장에서는 요 좌표를 구해낼 때 극선과 여기 중심을 통과하는 요직선과의 교점 이용해서 우아하게 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일단 생각이 이르러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왜? 근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질문을 못한 게 있나요? 경수야? 넘어가도 돼? 그래서 혹시 오답이 덜 돼 있는 게 있거나 다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들은 좀 스스로 알잘딱해서 챙깁니다. 알았어? 주말여간 이용해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도형의 이동이지? 이 파트는 이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고 여기 단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앞에 1, 2, 3단원에서 나온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총 출동한다 라고 보시면 돼. 알았어? 도형의 이동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앞에 나온 직방, 원방 걔 문제들이 다시 다 종합돼서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못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다음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말을 지금 내가 이거 쓰고 다시는 쓰지 않을 거거든. 앞으로 그냥 우리끼리 이거 쓰기 손 아프니까 그냥 평행이동 값이 p, q다 라고 하면 알아먹을 수 있겠냐? 너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줄여서 쓰자고. 평행이동을 p, q만큼 했다. 그래도 돼? 얘들아 오피셜한 기호는 아니야. 뭐 하여튼 그러한데 점을 이동시키는 거랑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조금 다르지. 맞아? 맞아 아니야? 점 x, y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p, y 플러스 q다 라고 쓰고 그냥 좌표를 더해주면 되지. 맞아? 이거 못하는 친구 없죠? 그 다음 도형의 방정식 f의 x, y 이퀄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뭐 집어넣는 거야 얘들아? x-p 집어넣는 거 맞아? 그지? y 대신 뭐 집어넣는 거야? y-q 집어넣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요령 자체는 x 대신 x-p를 대입하고 y 대신
y-q를 대입한다라는 건데 이거 왜 그런지 알아? 너네? 왜 저렇게 되는지는 아냐? 알고 써?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증명이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이야. 증명이 자취의 방정식이고 오랜만이니까 내가 한 번 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fx, y 이퀄 0이랑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이야. 괜찮냐? 내가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은 이 위의 점 a, b라는 점을 잡았을 때 모든 점들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위치만 이동시키는 개념이지. 맞아? 이랬을 때 도형을 이동시킨다라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그 모든 점들을 똑같이 평행이동시키는 거거든? 괜찮나? 그럼 다 평행이동을 똑같이 시켰을 때 뭔가 그 점들이 이루는 자취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즉 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요 점을 x, y라고 잡고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을 찾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됩니까? 근데 내가 점의 평행이동은 할 줄 아니까 저 x, y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던 점 a, b에서 a 플러스 p, b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됩니까? 그 다음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보통 이미 알고 있는 관계식 이용하는 거지. 내가 a, b가 요 도형의 방정식 위의 점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f의 a, b는 0이다 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용해서 쓰려면 이제 a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a라는 녀석이 2항만 해주시면 x-p라고 써지는 거 맞지? 맞아? 그 다음 b라는 녀석도 y-q라고 써지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걔가 곧 평행이동을 이렇게 x 대신 x-p, y 대신 y-q를 집어넣는 이유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하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평행이동의 핵심은 얘들아 위치만 바뀌는 개념이야. 위치만 체인지. 위치만 바뀌기 때문에 도형의 길이, 넓이 뭐 이런 정보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밀어내기의 느낌이지. 됩니까? 다음 이제 도형의 방정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너네가 이제 요 다음 내용부터 보통은 우리가 함수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수 형태로도 좀 익숙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어. y 이퀄 fx다 라고 쓰면 함수잖아. 맞아? 일반적인 도형이 아니라 함수를 평행이동시켰다 라고 하면 여전히 똑같이 평행이동 할 건데 보통 이제 y는 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의 x-p 플러스 q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됩니까? 똑같은 이동이야? 알고 있는 거 맞냐? 돼? 평행이동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어 얘들아. 방금 얘기했듯이 평행이동은 위치만 바뀌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기본 태도로 여기서 보통 이동시키는 것들이 원 또는 포물선이란 말이야. 이차 함수.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오리지널대로 x 대신 x-p, y 대신 y-q 집어넣어서 그냥 이동을 시키면 돼. 직선을 통째로. 근데 원과 포물선 같은 경우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걔를 통째로 x 대신 x-p, y 대신 y-q를 집어넣어서 이동시키기가 좀 부담스럽지.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 태도로 잡혀야 되는 게 위치를 결정하는 좌표. 위치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다시. 이 세상의 모든 도형과 방정식 함수는 위치를 결정하는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거든. 그 녀석만 이동시키는 마인드. 요 마인드 세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괜찮나? 그럼 내가 만약에 원의 방정식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 이퀄 r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썼을 때 위치를 결정하는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몇 컴마 몇이 되겠냐? 무슨 점의 좌표야? 원의 방정식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어디야? 중심 좌표 아닙니까? p, q만 이동시키겠다라는 생각이야. 이해가? 원 전체를 평행이동시키지 말고 그냥 중심 좌표가 몇 컴마 몇에서 몇 컴마 몇으로 바뀌었는지만 관찰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원을 펼쳐주자라는 거야. 왜? 모양은 그대로니까.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중심 좌표 p, q만 이동시켰으면 모양을 결정하는 값은 반지름 r이 되시고 얘는 이동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그럼 포물선 2차 함수 y 이퀄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다 라고 쓰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고 이 녀석의 위치를 결정하는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어디야?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 맞냐?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래서 2차 함수를 이동시킬 때도 꼭지점만 그냥 어디로 이동되었는가만 관찰하고 모양을 결정하는 값인 최고차항 계수는 그대로 써질 것이다 라는 생각. 최고차항 계수 A는 그대로 써주면 돼. 됩니까? 이거는 뒤에 대칭 이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본 태도를 이 위치를 결정하는 크리티컬한 포인트만 이동을 시켜서 모양은 그 이동된 점을 기점으로 다시 펼쳐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지금 풀어보긴 조금 시간 아깝긴 한데 일단 첫 페이지에 있는 평행이동 문제들은 니들이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206번 문제 봐봐 얘들아.
206번 문제. 무슨 도형을 이동시키고 싶어? 아? 무슨 도형을 이동시키고 싶냐? 원의 방정식을 이동시키고 싶잖아. 그지? 근데 걔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x 대신 x-p를 집어넣고 y 대신 y-q를 집어넣어서 열심히 pq에 관한 2차식을 풀어 헤쳐야 돼? 아니잖아. 그냥 무슨 좌표만 찍어서 중심 좌표만 찍어서 첫 번째 원의 중심 좌표 몇 컴마 몇인데? 에? 1, 마이너스 2고 두 번째 이동된 원의 중심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3, 1이 되니까 얘가 얘로 이동될 때 x축으로 몇 만큼 y축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됐는지를 보는 거라고. 이해가 가지 얘들아? 중심 좌표만 관찰한다라는 생각. 답은 구할 수 있죠? 페이지 넘겨봐. 207번 문제. 뭐라고 나왔어?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지. 맞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어떻게 이동시키래? y는 x제곱 플러스 1로 이동시켜. 이렇게 이동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포물선도 무슨 좌표 기준으로 본다고? 꼭지점 위주로 본다고. 이거 축의 방정식 얼마냐? 첫 번째 거 얘들아 듣고 있냐? 칠판 봐. 얘 축의 방정식 얼마야? x 이퀄. 그러니까 x 이퀄 2지 축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아저씨?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잘 나오지. 그 다음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0, 1인 거 알고 있잖아. 여전히 꼭지점의 이동만 관찰하면 얘에서 얘로 이동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플러스 4만큼, 마이너스 2, 4만큼 평행 이동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결국 평행 이동 값을 내가 알아낸 거니까 두 번째 할 일은 직선 L을 똑같은 평행 이동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직선은 그냥 어떻게 하자고? x 대신 x-p, y 대신 y-q 집어넣어서 오리지널 평행 이동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직선은 계산이 쉬우니까 직접 해도 되겠더라라는 생각이야. 이해가 가지? 경수야 듣고 있냐? 넘어가도 돼? 얘들아 답은 집에서 계산해봐. 안 어렵죠 여기? 평행이동은 여기서 끝이야 개념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 두 종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지. 맞아? 점대칭의 뜻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점대칭이 무슨 뜻이야? 응? 어떤 점 P, Q를 기준으로 어떤 점 X1, Y1을 점대칭 이동시키겠다라는 거.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각도가 있거든? 점대칭 이동을 설명하려면 몇 도가 등장해야 돼? 180도. 점대칭을 설명하려면 180도 회전 이동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면 돼. 알았냐? 즉 이 중심이 되는 점까지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이거를 180도 휘리릭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새로운 선이 이렇게 펼쳐지고 얘를 돌렸을 뿐이니까 이 길이는 항상 같겠지. 맞아? 즉 이동된 점의 좌표가 요런 데 찍힐 거라서 지금 얘를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방식은 가운데 있는 대칭의 중심 좌표가 반드시 뭐가 돼?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즉 점대칭 이동을 설명할 땐 반드시 니들이 중점 조건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해. 기본 생각이. 알겠냐? 다음 선대칭이 이제 좌표에서 보려면은 점대칭보다 살짝 복잡한데 선대칭의 기본 정의가 뭐야 얘들아? 어떤 선이 있었을 때 L이라는 점이 있고 내가 어떤 점 x1, y1을 선대칭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각도가 몇 도일까? 각도가 몇 도야? 선대칭 이동시키려면 90도가 등장해야 돼. 즉 선대칭을 설명하려면 일단 여기다가 뭘 내려야 되냐면 수선의 발을 내리 꽂아야 됩니다. 아이들아 90도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라는 거야. 다시 수선의 발. 대칭축이라고 불리우는 그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꽂아서 그 수선의 발에 대한 점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알았어? 다시 이 수선의 발을 하나 꽂았으면 얘를 기준으로 방금 설명한 180도 회전 이동을 다시 가해주시면 이렇게 대칭점이 찍히겠죠. 요 길이 같아질 수밖에 없고. 요거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다시 축에다가 수선의 발 꽂고 걔를 기준으로 180도 회전 이동시키면 걔가 선대칭이라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 즉 얘를 좌표 평면에서 해석하려면 얘가 여전히 중점 좌표가 됐기 때문에 중점 조건 똑같이 써먹어야 되지만 조건을 하나 더 써먹어야 돼.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이 직선과 90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두 가지 쓴다라고 생각해. 중점 조건하고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이야. 방정식으로 우리가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대칭이 조금 더 피곤한 이동이다 라는 겁니다. 점대칭에 비해서. 알겠나? 일단 넘어갈게. 얘들아 그래도 돼? 근데 오늘은 이거에 대한 심각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너네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본 대칭 이동에 대해서만 좀 다룰까 싶어. 기본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하면 이제 좌표축 혹은 원점 이런 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 y 이퀄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y 이퀄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요거 다섯 가지냐? 5가지가 기본 대칭 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요 5가지에 대해서 내가 최초에 점 x, y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보시면 점 x, y x축 대칭 이동하면 뭐라고 쓰면 되냐 얘들아?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x 뭐의 부호만 바꾸면 돼? x, 마이너스 y,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냐? 중학교 나왔지 얘들아? 네.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은 마이너스 x, y라고 쓰고 x의 부호로 바꾸면 돼.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바꾸면 됩니까? 부호를? 맞아 아니야? 그 다음 y 콜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y, x라고 x와 y 바꿔주면 되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부호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괜찮습니까? 그럼 점은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 f의 x, y 이퀄 제로다라고 쓰면 얘도 사실 평행 이동에선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차이가 있었잖아. 근데 대칭 이동은 니들이 똑같이 자취의 방정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바뀌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똑같이 기억하면 되고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대칭 이동해도 여전히 y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면 돼? 마이너스로 바뀌면 돼.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고 쓰고 y축 대칭 이동하면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다 라고 그냥 쓰면 돼. 일단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고 쓰면 되고 y 콜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f의 y, x는 0이다 라고 쓰면 되고 얘는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퀄 0인데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들아 특히 y 콜 x에 대해 대칭 이동 이렇게 됐을 때 이 y는 여전히 y 좌표야. 얘가 지금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그 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y는 y 좌표야. 알았지? 앞에 있으니까 x 좌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알았지? 얘가 y 좌표라고 이 y가. 뭔 소리냐면 y는 2x란 직선을 니들이 y 이퀄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x는 2y가 되지. 맞아? 얘 y 좌표라고 그냥. 뭔 소리인지 알았어? 이해가?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요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쌤 여기 지금 xy가 바뀌었으니까 얘가 앞에 있었으니까 y축 방향 평행 이동시키려면 여기에다 x 대신 x-1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어? 위치가 바뀌더라도 y 한 번 y는 영원한 y야. 알겠어? 아니 약간 더 헷갈려졌어. 그냥 내가 알던 대로 하면 돼. 알겠나? 요령 여기 y가 그냥 y라고. 알았어? 요령적인 측면으로 다시 보면 x축 대칭 이동은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지. 맞아? y축 대칭 근데 저기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y 좌표라 하셨잖아요. 그럼 바꿀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기존에 있었던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원래 기존에 뭐가 있었던 달라져요? 이거는 좌표가 아니라 그냥 x, y에 관한 어떤 식입니다 라는 걸 표현해주는 표현일 뿐이야. 이해가? x, y에 관한 식을 y와 x에 관한 식으로 바꿨을 뿐이야. 기존에 x가 있던 자리에 y를 집어넣고 기존에 y가 있던 자리에 x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바꾸더라도 여기에 y좌표가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 되나 안 되나? 이게 지금 좌표가 아니야 얘들아. 알았어? 그냥 식일 뿐이고. 뭔 소린지 알았냐? 다시 x축 대칭 이동 y 대신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y. 그럼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더 헷갈려졌다는 게 졸라 웃기네 진짜. 원점 대칭 이동은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둘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이거 알고 있는 내용 맞지? 다음 이제 y 콜 x를 우아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x 대신 y를 집어넣고 y 대신 x를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네. 알겠나요? 그 다음에 y 콜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대신 뭘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y. 그 다음 y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근데 아까 평행 이동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보통 이 다음 과목들에서 고1 수학을 벗어나면 보통은 이제 함수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 그지? 그럼 함수를 x축 대칭 이동시켰다라는 말은 여전히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니까 식 전체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 맞아? y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함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y 이퀄 f의 마이너스 x다 라고 심플하게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됩니까?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요거 둘 다 하는 거니까 y 이퀄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x지.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 이동은 x축, y축 대칭 이동을 둘 다 가하면은 걔가 곧 원점 대칭 이동이다. 선대칭과 선대칭을 하면은 걔가 점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다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xy를 뒤집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함수가 나와? xy 뒤집으면 함수에서 역함수 나타나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y equal f 인버스 x고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함수는 아니긴 합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나오겠지.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까지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 함수에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기본기 다 정리돼 있냐? 아이들아 정리돼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원과 포물선이 등장하면 여전히 위치를 결정하는 포인트만 이동시키겠다 라는 마인드 세팅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아까 평행이동에서 했던 얘기니까 받아들일 거라 믿어 얘들아. 다만 대칭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거든. 뭐냐면 원의 방정식은 아무리 뒤집고 어쩌고 자시고 해도 똑같이 생겼지. 맞아? 그럼 뭐만 조심하면 좋을까? 2차 함수 즉 포물선. 2차 함수는 얘들아 x축 대칭이동하면 즉 위아래를 뒤집으면 무슨 계수가 바뀔까? 위아래 뒤집으면? 아까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 뭐라 그랬어? 최고차항 계수라 그랬지. 2차 함수 모양을 결정하는 최고차항 계수 A가 있었잖아.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 그지? 아까 평행이동할 땐 절대로 바뀌지 않았지. 근데 대칭이동할 때는 문제가 생겨. 왜? X축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잖아. 즉 뭐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 고려해야 돼? 최고차항 계수에 부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 고려해야 돼. 즉 X축 대칭이동 대표적으로 혹은 원점 대칭 이동을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원점 대칭 이동 시 최고차항 계수에 부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조심해야 돼. 알았냐? 꼭지점만 이동시키고 최고차항 계수를 그대로 펼치면 되는 게 아니라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로 바뀔 수 있다 혹은 양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니들이 느낄 것 같아. 여기까지 정리되는 거 맞지? 얘들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맞습니까? 내용 지우고 좀 메인이 되는 문제를 한번 보면서 가고 싶어. 뭐냐면 여기서 결국 니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형 fx, y equal 0이라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그래프 이동을 추적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거든. fx, y equal 0라는 저 도형의 방정식이 그래프만 봤을 때 어떻게 이동됐는지를 직접 보는 겁니다. 혹은 식을 봤을 때 그래프를 직접 이동시키는 문제도 나오고. 괜찮나? 요령적인 측면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 이동을 추적할 때는 니들이 대칭 이동 먼저 보는 거야. 요령이야 요령. 이건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칭 이동을 먼저 관찰하고 마지막에 이제 평행 이동 값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평행 이동 순으로 분석한다라는 거고 이 대칭 이동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대칭 이동 중에서는 보통 x, y 뒤집히는 이동이 제일 피곤한 이동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y equal 플러스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먼저 보고 이제 좌표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아. 괜찮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내볼게. f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 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써져 있었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 녀석이 최초 fx, y에서 1로 갈 때 어떻게 이동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상황이거든? 괜찮냐? 그럼 니들이 생각해봐. 처음의 모습이 f의 x, y 이퀄 제로였어. 여기서 일단 x, y가 위치가 바뀌었지. 맞아? 그거부터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알겠나? x, y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이동된 거야? y 이퀄 x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f의 y, 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지. 맞아? 근데 지금 식을 봤을 때 요 y 자리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축 대칭 이동하면 될까? y 대신 마이너스 y도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 이동한 거. 여기서 니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 x좌표 자리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거 y축 대칭 이동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온 거야. 한 번 y는 영원한 y야 얘들아. 이랬을 때 f의 마이너스 y, x 이퀄 제로가 되는 거 맞지?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뭘 맞춰주면 된다고? 평행이동 맞춰주면 된다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서 1로 가려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만큼일까? 2만큼. 아주 좋아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일까? 1만큼이야. y축 방향으로 1만큼이지. 마이너스 y 자리에 y 대신에 뭐가 대입됐는지를 생각해 태준아. 지금 얘가 무슨 형태야?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y-1 이런 형태잖아. y 대신 y-1이 들어간 거로.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y축으로 1만큼이야. 알겠냐? 즉 이 이동을 추적하는 상황 생길 수 있겠더라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 수 있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이지 지금 60페이지에 몇 번 문제야? 200? 얘들아 도와줘. 네, 뭘요? 200 몇 번이야? 요 문제. 예? 200 몇 번이냐고. 210번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주어진 그래프가 나와 있고 주어진 식이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거든. 그리는 건 니들이 집에서 해볼 건데 얘들아,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y는 지금 함수 구조로 나왔지. f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요거는 무슨 이동만 됐을 뿐이야? 얘는 무슨 이동만 됐을 뿐이냐? 원래 y는 fx가 어떻게 이동됐을 뿐이야? 마이너스 2 평행 이동만 됐을 뿐이야?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됐을 뿐이지. 기존이 y 이퀄 fx였어 얘들아. 아니 진짜 그려요? 그려. 얘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봐 얘들아. 그림 그리는 거 능력이야. 다음 두 번째, y는 f의 2-x. 얘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분석하려면 일단 뭐부터 봐야 돼? 무슨 축 대칭 이동하고? x 대신 마이너스 x로 왔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해서 마이너스 x 만들었으면 x 대신 뭐가 들어온 걸까? x 마이너스 2가 들어온 거니까 얼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2,0만큼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혹은 이거 바로 보이는 친구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이 표현 자체는 뒤에 가면 바로 읽을 거야. x 이퀄 1에 대한 대칭 표현이기도 하지. 맞아? 네, 요거까지는 아직 어렵다 싶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메인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지금은 일단 기본 대칭 이동 분석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알았냐 얘들아? 그 다음에 3번 문제 뭐라고 나왔어? y 이퀄 마이너스의 f의 x 플러스 1이지. 맞아? 이걸 때 x 플러스 1 나중에 생각하면 y에 통째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이동한 거야? 지원아? x축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되겠냐? x축 대칭 이동하고 나서 무슨 축 방향으로? y는 마이너스 fx 됐으면 x 대신 x 플러스 1 들어왔잖아. 그렇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이해가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그 다음 4번 y 이퀄 마이너스 f의 1-x입니다. 얘도 여전히 지금 1은 나중에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y도 부호가 바뀌었고 x도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이동하는 거야 최초에? 원점 대칭 이동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원점 대칭 이동하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대신 여전히 x-1 들어온 거지. 맞아?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1,0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네. 이거 분석할 수 있겠지? 중학교 수학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치? 할만해. 아주 할만해.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나요? 마지막 개념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어. 너네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없니? 지금 a, b라는 점이 있었을 때 얘가 b, a로 xy 좌표 바뀌면 무슨 축 대칭 이동이야? y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지. 맞아? 그리고 얘가 지금 위치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면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맞아? 근데 얘네들 말고 이런 애들도 좀 궁금하지 않냐? 여기가 마이너스 b, a로 바뀌거나 b, 마이너스 a로 바뀌어서 위치 바뀌고 둘 중에 하나만 부호가 바뀐 거. 결론만 얘기하면 너네 정도 되니까 이제 이거는 외워도 될 것 같아. 얘는 양의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하는 거고요. 얘는 음의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하는 건데 이거를 막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양의 방향이다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얘가 뭔가 90도 회전과 관계되어 있는 좌표다 라는 것만 니들이 인지하면 그때그때 그림 그려서 해결할 수 있거든. 양의 방향 90도가 이렇게. 양의 방향이 1, 2, 3, 4분면 할 때가 양의 방향이야. 아저씨 이렇게. 수학 이름 배웠나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미쳐버리겠네. 양의 방향이 1, 2, 3, 4분면 이름 붙이는 게 양의 방향이야. 네. 그걸 모른다고? 이거 각도 이거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부른다고? 나 미치겠네. 이씨. 이거 지우개 떨어지는 거 열받아 죽겠네 진짜. 얘들아 봐봐. 내가 기준선으로 y 이퀄 x를 하나 그리면 이거 각도 몇 도게? 45도일 것 같아? 그지?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점 요렇게 a, b라고 찍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녀석을 봐봐. a, b를 일단 xy 좌표 바꾸려면 b, a로 바꾸고 그 다음 지금 마이너스 b, a를 만든다라고 하면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를 요렇게 바꾸려면 y축 대칭 이동하는 거지. 맞아? 다시 y 이퀄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을 둘 다 거쳐주면은 요 좌표가 만들어져. 그지? 그럼 요 녀석을 일단 y 이퀄 x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선대칭 이동을 하는 거니까 원점까지 이어준 요 길이까지는 같을 거지. 맞아? 그 다음 선대칭이니까 여기 갖고 여기 수직으로 이동되고 여기 좌표가 b, a가 될 거야.
되십니까? 얘를 다시 한번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선대칭 이동을 하는 거니까 원점까지 요렇게 이었을 때 여전히 요 길이 같을 거고 요 길이 같고 수직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라. 되십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 a가 되는 것 같아. 되시나? 그럼 지금 각도가 똑같은 데를 좀 표시해보면 요 각도와 요 각도는 같다라는 거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느껴져? 그 다음 90도에서 여기 각 2등분 됐고 여기 45도니까 동그라미 x 더하면 몇 도인 상황이야? 40. 아이들아 아주 좋아. 동그라미 x 더하면 45도가 되는 상황이야. 맞습니까? 근데 얘가 여전히 이렇게 선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도 뭐라고 표시 가능해? x라고 표시 가능하잖아. 되나 안 되나? 내가 최종적으로 이동한 거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이거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동했거든? 동그라미 x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도야? 90도인 것 같냐? 그래 안 그래? 다시 요 점에서 최종 목적지 여기까지 이르는 각도가 90도다 라는 겁니다. 되나? 양의 방향이니까 요렇게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한 결과가 이 마이너스 b, a라는 점이에요. 되나요? 얘는 니들이 한번 해봐. 지금 요건 설명해 드렸으니까 비슷하게 니들이 유도할 수 있어. 그림 그려보면. 근데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뭐와 관련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 있자고. 90도 회전과 관련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 있자고. 경수야.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스텝 3로 가봐 얘들아. 스텝 3요? 네. 오늘 3스텝도 숙제 나갑니다. 256번 바라봅니다. 뭐 어쩌라고? 불만 있어요? 256번 바라봐. 좌표 평면 위에 A란 점이 있지. 맞아? 근데 거기 나와 있는 표현 말고 내가 대충 설명을 위해서 P, Q라고 써볼게. 괜찮냐? 그럼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라고 했으니까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P, Q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Y, X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Q, 마이너스 P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 지금 보시면 아까 A, B가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뭐라 그랬어? 음의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이라고 했냐? 그게 바로 눈치가 채지면 아주 편안한 문제다라는 거야. 현재 얘가 음의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인데 이게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림 그려서 그때그때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뭔가 90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인지한 상태에서. 대신에 이거 실제로 그림 그려보면 요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A라는 점이 지금 1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줬으니까 A가 요렇게 있고 원점하고 요렇게 이었을 때 90도 회전 이동 음의 방향으로 요렇게 가해준 녀석이 현재 B라는 점의 좌표다라는 걸 바로 인지하면 참 좋겠다고. 회전 이동했을 뿐이니까 현재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바뀌지 않았겠지. 됩니까? 그럼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목표는 삼각형 OAB를 요렇게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외심 찾아라 라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지금 몇 도? 90도,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외심이 아주 편안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 맞냐? 예. 그래 안 그래? 이거를 그냥 계산으로 해결하는 친구들은 외심 어떻게 계산하지? 하면서 이제 뭘 탄다고. 90도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 이해합니까? 외심은 빗변에 중점에 놓을 거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이거 집에서 차근차근 다시 해봐 니들 손으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넓이 최소값 찾는 상황도 존재하니까 계산 과정도 필요하니까 제가 힌트만 드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넘어가도 돼? 그래서 회전 이동 정도 요 정도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어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나? 숙제 내고 마무리할게. 난 고생이 지금 그 유형 번호로 따지면 1번, 2번 해당하는 부분만 나왔거든?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좀 풀어온다 생각해 얘들아. 숙제가 좀 그 끊겨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고쟁이 유형 1번에서 2번 해당하는 문제들 스텝 1, 스텝 2, 스텝 3 다 낼 거야? 스텝 3 짝 3가지만 내겠습니다. 스텝 1은 201번부터 몇 번까지냐? 214번까지. 스텝 2가 좀 많은. 스텝 2는 220번부터 얼마 없어요. 몇 번까지야? 238번까지. 다음 3스텝 딱 3문제. 첫 페이지 넘기고 둘째 장에 255번부터 3스텝이 중요해. 255, 256 방금 본 거. 그 다음 257 세 문제만. 요거 세 문제만 풀어오고 얘들아 추가로 2교시에 뭐 볼 거라고? 시험 볼 거거든. 근데 시험만 보고 너네가 아마 채점만 하고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거 집에서 시험지 틀린 것들 좀 있을 거야. 그거 오답해서 가져와. 시험지 오답 다시 풀어서 다음 시간에 꼭 가져와야 됩니다. 선생님 저 시험지를 안 가져왔어요 하고 혼자 얼타고 있으면 안 돼. 저번 날의 경수처럼. 알았어 경수야? 고생하셨습니다.